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입당식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는 마당에서 발표한 자신의 소감입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서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당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힘써 오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노력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찾고 또 지지하는 이제는 젊은 정당,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고 계신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정말 한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단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잘 사는 나라, 정말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통합, 화합이네요. 통합과 화합. 이거는 주로 당내를 지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된다. 비박, 친박, 그리고 탄핵을 놓고 갈라졌던 입장을 다 뛰어넘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갈길갈길 찢어진 그 감정을 한 군데 모으는 뭔가 대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승적인 목표가 뭔지는 앞으로 이분이 당대표로 출마하면은 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 인사말에서는 안보 문제는 오히려 조금 문제 심각성보다 작게 다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자와의 질의응답 메모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당내 무혈협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입당한 첫날이고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는 상황이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이 바라는 점 잘 듣고 이에 언하지 않게 결정할 것이다. 밖에서 당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마음으로도 성원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왔다. 당 밖에서 우리 자유우파와 당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방안들을 찾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당에 들어와서 당과 함께 당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되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동안에 외부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박 색채가 강하다느니 친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이다. 출발하면서 개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개파가 없어야 한다고 했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우리 안에서 개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당에 들어가면 개파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 가급적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일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왔다. 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을 저지르다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씨의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대국민 석고대죄를 이 자리에서 해달라 하는 취지의 기자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시대, 한 정권 전체를 적폐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접견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청이나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 같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이거 아주 단도직입적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갔습니다. 질문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서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을 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그러니까 탄핵 잘못됐다 아니면 잘 되었다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주력하고 싶은 것은 자유우파의 단결과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비켜나왔습니다. 박근혜 사면 복권에 대한 입장은 이 부분에 관해 사면이라는 것은 형사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사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친박과 TK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난 직후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입장을 설명했다.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구분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미 당에도 개파 이야기가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저도 누가 친박인지 누가 비박인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통합을 위하여 바른미래당에 가 계신 탄핵 찬성파도 통합 대상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제안할 시기가 아니라 통합과 화합에 집중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2의 반기문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저를 국가의 원로들과 비교하면서 그분들의 정말 귀하고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분이 뭐를 마치 잘못하신 분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잘한 일이 많은데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빨리 접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반기문 씨의 이 생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아주 이 대답이 근사하게 느껴집니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2017년도경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던 적도 있다. 지금은 정말 통합이 필요할 때이다.
통합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가지고 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당을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기 싫다. 나는 앞으로 통합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든 찬성이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느껴집니다. 국정농단이나 탄핵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답은 자유한국당에 112명의 의원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자이고 많은 숫자이다. 탈당했다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얼굴에 개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통합과 화합의 그 원론적인 입장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나 탄핵을 갖출 것이라고 또 비슷한 질문이 또 나왔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전 정권 국정의 전반에서 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이 모두 농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도매금으로 다 사잡아서 적폐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이것을 챙겨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하신 내용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점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시장경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쌍방이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이다. 아주 이 말 근사한데요. 시장경제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렇지 않죠. 한쪽에서 뺏어가지고 다른 쪽에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오묘한 점은 그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소비자든지 생산자든지 이 거래자들이 다 덕을 본다는 겁니다. 덕을 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주 참 공부가 되는 말이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상방이 손해를 보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재창출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장경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나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 여러분 잘 알지 않나?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한 분들 이야기다. 지금 정부도 상당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이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정치를 하면은 정치하기 전에 입장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유권자를 봐야 됩니다. 그 유권자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공통분모를 뽑아가지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은 가능한 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정치는 현실 속에서 하는 것이지 저 관념을 딛고 정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현실이 주어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 기본은 시장경제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을 버리지 않는 국가주도 정책을 썼습니다. 국가주도 정책과 시장경제 정책을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항상 사람들을 경쟁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게으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못하는 사람은 자조정신이 생길 때까지는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돕지 않았어요. 이게 박정희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계속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자유한국당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활성화되고 역시 이 사람이 새 얼굴입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비교적 흠결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분이고 무엇보다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것.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법률 전문가라는 이 사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